예. 정당 지지도 보시면은 요렇게 나왔거든요. 정당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이 40이 됐습니다. 38에서 40. 몰랐네요. 예. 그런가 하면은 이제 국민의힘은 36에서 36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격차는 5점 이내에서 이제 팽팽하다고 보셔야 되겠지만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40%라는 선이 참 재미있게 느껴지네요. 재밌다. 예. 어떤 뜻입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 40%라는 게 지금 야당이 40% 아니겠습니까? 네. 요 40선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 2016년 그 촛불 열기가 뜨거워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되는 그 시점. 그리고 나서 2017년 대선이 되는 그 시점. 그 시기에 그때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한 40. 많이 나오면 44, 적게 나오면 38, 9 이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세는 어떻게 보면 이번 정부 들어서 조금 뭐 30% 중반, 초반 중반으로 이제 눌려 있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런 어떤 선을 벗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40선을 이제 언저리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조금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크게 보시면은 여기에서 조국혁신당이 4, 3, 3, 2까지 이렇게 빠질 때에 그렇게 됐을 때에 더불어민주당은 40선을 이렇게 회복하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혁신당이 2%까지 빠졌는데 이게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예. 조국혁신당은. 창당 이래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이고요. 네. 합치면 42 나오잖아요. 42. 이 숫자를 보시면은 여기 조국혁신당이 4%일 때도 이렇게 합치면 42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8이었고 그 앞을 보시면 대략 한 조국혁신당이 8% 나올 때에도 네. 더불어민주당이 한 33 나올 때가 있었으니까 이때도 한 40 내지 41, 2 뭐 요랬거든요. 그러니까 두 당을 합치면 40%가 넘는 40한2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최근 조국혁신당이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오는 건지 조금 이렇게 좀 빠지고 있는 그런 흐름은 보고 계십니다. 그래요.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이제 민주당이 올라갔다라는 걸 잠깐 좀 정리를 해보고 예. 갤럽 조사를 보니까 이 탄핵에 대한 윤석열 탄핵 선고 관련해 가지고 탄핵에 대한 조사도 있었는데 대통령 탄핵에 대한 조사 이건 어떻게 수치가 나왔습니까? 예. 아까 보면 제니라는 분께서 네.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제니 저희 댓글 쓰신 예, 분인가요? 댓글 속에 나왔는데요. 저는 블랙핑크의 제니. 갑자기 그런 생각을. 저만 그랬나요? 예, 여기입니다. 탄핵 찬반은 네.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60대 35 꾸준합니다. 예. 60대 35. 예, 지난주가 59대 35, 그 오히려 더 전주가 올랐네요. 60대 34니까 보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 10분 중에 6분은 지금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12월에 75까지 이제 올라갔었지 않습니까? 예. 75. 그다음에 1월 달에 이제 64인데 지금은 한 60으로 꾸준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1월에 보면은 조금 50%대까지 간 부분도 있었지만 예. 자, 60까지 갔어요. 예, 대략 한 평균 내면 한 60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요. 10명 중에 6명은 10명 중에 6분은 6명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시고 네. 특히 이렇게 이제 항상 이제 중도 표심을 보게 되는데요. 중도 맞아요. 예. 중도를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중도 어떻게 나왔습니까? 중도 표심이 71입니다. 71이니까 중도에 계신 분들이 10분 중 7분이다. 그런데 이게 조사마다 다르기는 한데요. 네. 지금 여기 지금 330명 잡혔지 않습니까? 중도. 그다음 보수가 333명인데 조금 이따 보여드리는 온라인 조사에서는 조금 이 분포가 다릅니다. 네. 보통은 여기 밑에 계시는 응답 거절 있지 않습니까? 응답 거절 계신 100분까지 포함해서 중도 및 유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보시면은 그러면 440명 되잖아요. 네. 그러면 44%입니다. 인구의 인구 44% 내지 44, 5 여기에서 50 요 사이가 중도다. 그러니까 중도가 가장 크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데요. 중도가 크다. 중도 표심에서는 지금 중도 표심은 아니고 하여튼 여론에서는 탄핵 찬성이 71이 나온다라는 거. 10분 중에 7분이 찬성하고 계시다. 요거는 참고해 볼 거 같고 참고해 봐야 될 내용이고요. 네. 여기서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무당층입니다. 무당층 이른바 무당층. 예. 이 무당층은 뭐냐면은
이게 당이 없다라는 것도 사실은 있지만 뭐 중도라고도 볼 수 있는 중도라고도 부분이 보죠. 그러니까 있죠. 예. 정치적으로 중도일 수도 있는데 무관심하신 아. 분들이 여기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고관여층은 아니다. 그렇죠. 관여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관심도가 이제 낮은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심지어는 이 무당층에서 66%예요. 요거를 한번 뭐 곱씹어 보자면 네. 이거는 그러니까 전 국민의 정치 관여도를 상당히 높였다. 예, 탄핵 찬반이라는 게 그럴 그러면서 수 있고. 탄핵 찬성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는 그런 네. 여론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무당층 중에 탄핵 반대는 13%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중도 이제 무당층 이런 예. 그러니까 제일 많은 포션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10명 중에 7명. 예. 이거 탄핵 꼭 해야 돼. 탄핵 찬성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대답하는 사람들 좀 보면은 이 중도 쪽 한번 봐 주세요. 71%인데 예. 응답자 그러니까 표본수를 보니까 표본수를 보니까 보수가 진짜 많이 잡혔다는 보수가 많이 느낌이 들고 진보는 상당히 적게 잡혀 있는데 불구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수치가 오늘 나오고 있다. 맞습니다. 이것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눈여겨보셔야 예. 보수가 지금- 갚혀질 땐 그렇죠. 게 지금 계속 요거를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분포로 따지면은 네. 그렇게 되면 이건 더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중도가 70이니까 요게 이제 더 크게 반영된다라는 더 크게 되는 거죠. 예, 예. 일반적인 분포에서 근데 이제 최근 여론에서 네. 심지어는 ARS에서는 지금 진보 성향이신 분들이 20% 미만으로 잡히는 조사도 어이구.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보수가 갚혀지는데. 그거는 진보 성향이신 분들이 더 예. 적기는 적어요. 더 많은 거는 아닌데 보수보다. 그런데 20%가 안 되면은 이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봐야 되나 예. 생각도 들고. 저조차도 예.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한번 유의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해야 한 된다. 가지 이제 짚고 네. 넘어가야 될 게 이제 갤럽 조사에서 요게 네. 최근에 지금 보시면은 민주당이 2% 포인트 올라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지금 재미있는 게 요렇게 나옵니다. 70세 이상이신 분들 중에서 국민의힘이 16% 포인트 오차범위 밖에서 빠졌어요. 70대 이상에서요? 이거 왜 그런가? 민주당은 12% 포인트 네. 좋아졌습니다. 70대 이상에서요? 70세 이상에서. 이거 왜 뭔가 이건 어떤 흐름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주부분들은 이게 전업주부분들이 완전히 진보적이거나 막 이렇게 되기 어렵거든요.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생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이 많고 자녀 양육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부분에 그렇죠. 관심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인데 예. 여기에서 국민의힘이 10% 포인트 빠지고요. 무지근특기타에서 18% 빠졌습니다. 18% 포인트. 그러니까 이게 정치의 그냥 고관여층이 아닌 그런 예. 층에서 보더라도 이거 그렇죠. 국민의힘 진짜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여기 참 재미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예. 진보 중도 보수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르겠다. 내가 진보 중도 보수인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 중에 이렇게 12% 포인트가 빠져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 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과 관련된 네. 뭔가 좀 안 좋은 이슈들이 지금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이제 부인하고 있다고 의혹들이 하지만 지금 의혹들이 막 터져나왔다. 터지는 그런 영향이 일부 있겠고요. 네. 또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제 중도다. 포지셔닝은 원래 이제 중도였고 중도 보수까지 이렇게 이제 아우를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원래 이제 민주당의 어떤 민주당이 작은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중도를 네. 중심으로 해서 중도 보수 뭐 또 중도 진보 이런 데를 다 아우르고 있다. 예전에 저는 한번 더불어민주당은 그래서 아이덴티티가 진보냐 하면 민주당의 아이덴티티는 민주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또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그런 어떤 중도 및 중도 보수 포지셔닝에 의해 국민의힘이 사실은 우리가 중도인데 뭐 이런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정통 보수인데 이런 얘기를 못 하고 민주당이 그거를 선점해 버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효과도 반영이 되는 건지. 그게 그럴 수도 있겠네. 왜냐하면은 예. 정광훈하고 같이 집회 나가고 또 사저 가서 관저 가서 지키고 있고 이런 모습들 또 박수영 단식하는데 보니까 마은영 아웃이라고 그러고 딱 봤을 때도 이거 진짜 국민의힘이 보수, 그러니까 내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부끄러운 상황까지 국민의힘이 저 멀리 가고 있으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런 그러다 것들. 보니까 중도 진보 예.
뭡니까 보수에서 예. 모르겠다라는 분 중에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중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죠. 분들 중에서 네. 국민의힘 지도가 음. 빠지고 있다. 아하. 이거 국민의힘에서 진짜 눈여겨 봐야 될 부분 아닙니까? 진짜. 맞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거 알려주지 마세요, 국민님한테. 예. 부 대표님. 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뭐 당 관계자분들을 만나 뵙는 건 아니고 방송에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예. 여기서 70세 이상에서 만약에 이 빠지는 게 계속 가속되면요. 국민의힘이 참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어려울 수 여기는 있다. 고정 지지로 생각을 해오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좀 빠진다라는 아. 것들은 눈여겨 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보도록 하고 예. 자 이어서 차기 이제 대선 주자 맞습니다. 그걸 볼까요? 아마 연결해서 우리가 분석해 볼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예. 한번 보죠. 그 대선 주자로 네. 바로 가기 전에 이름으로 가기 전에 예. 이렇게 여당 후보냐 야당 아, 후보냐 다음 그러니까 정권 대통령? 유지냐 교체냐를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신다면요. 대선 결과 기대에 대한 예예. 요즘 재밌죠. 37에서 52인데 음. 이게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하. 이거는 15% 포인트 격차이거든요. 꾸준히 유지하고 있네요. 정권 격차를.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음. 응답이 52. 우리 국민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응답하고 네. 계십니다. 지난주보다는 1% 포인트 이제 올라온 거고 올라왔어요. 수치로만 보면 예예. 네.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권 유지 응답이라는 게 40, 40, 40, 37, 38, 37이거든요. 예. 자, 요 흐름을 보시면은 정권 유지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더 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보면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변론이 있었죠. 네. 그걸 다 듣고 나서 지금 많은 국민분들이 지금 평가 판단을 하시기에는 이렇답니다. 다 끝난 거잖아요. 이제 예, 다 예. 끝났는데 그 진행되는 변론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변화가 크게 없었고 없었습니다. 다 끝나고. 끝났는데도 예. 오히려 여당 후보 당선 안 되겠구나 예. 이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그렇죠. 아. 이거는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인데 격차가 더 커졌어요. 40대 48이었을 때 정권 교체가 48이었을 때도 적지 않은 비율인데 네. 그때도 오차범위를 넘어섰는데 지금은 그 격차가 이렇게 건너뛰면 15가 됩니다. 15. 그래서 15. 이 격차가 이거는 극복하기가 쉬울까? 요 오른쪽으로 한번 보시면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요. 네. 이거는 2024년에 꾸준히 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는 게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을 때 선거 결과는 전체 투표에서도 한 5% 포인트 네. 민주당이 표를 더 받았지만 의석으로 따지면은 많이 이기게 되는 그 현행 뭡니까 선거 제도에 의해서 네. 이렇게 되는 결과가 있었고요. 이런 경우가 적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난 2020년에서도 국회의원 선거 때도 그렇네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그러면 과연 이번 이게 만약에 조기 대선이 된다면 네. 그러면 지금 뭐 15% 포인트 격차로 뭐 민주당이 이긴다 이렇게 전망하는 거는 안 되겠지만 그러면은 현 정권 교체와 관련된 민심은 네. 확고한 것 같다. 확고하다. 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는. 그러면 이게 국민의힘도 좀 뭔가 분발을 해야 될 텐데 지금까지 봐가지고는 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네. 더 한번 평가 판단을 해주시고요. 말씀 주셨던 이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근데 아까 성향별로 봐도 중도에서도 61%가 야당 후보 당선 이 얘기를 또 했네요. 예. 중도에서 역시 61입니다. 중도에서도. 예. 지금 보면은 그야말로 극우로 가 있다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 또 전략으로 그 포지션을 다 또 가져가고 있는 그런 느낌도 들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뼈아픈 부분일 수도 있고 2017년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바로 고개 숙이고 가면은 또 대선 치니까 그거보다는 우리가 좀 더 지지층을 결집해가지고 더 나가서 후일이라도 좀 도모하자 이런 차원 같기도 하고 국민의힘의 전략은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 후위를 도모하는 데 있어서 예. 국민의힘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이념 성향별 어떤 포지셔닝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제가 그 몇 가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 네. 요거는 어디서 의뢰를 했냐면 조선일보가 케이스탯에 의뢰한 인터넷 조사입니다. 네. 인터넷 조사 이고요. 언제 조사를 했느냐면 요거는 25, 26 조사를 네, 했습니다. 25, 26 조사. 예, 요거는 패널 조사입니다. 네. 인터넷 패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중도가 전 국민에서 48 나와요. 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도가 갤럽 조사에서 전화 면접 조사에서 33 나오니까 이거 뭐 보수보다 훨씬 적지 않느냐? 보수는 333명 이렇게 보수가 그러니까 예. 과표집이 된 거네. 많이 이제 잡혀 그렇습니다. 있는 거네요. 예, 이거 인터넷 조사 보시면 그냥 나와요. 중도 네. 48입니다. 물론 아까 그 진보 중도 보수를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100명 정도 잡혔으니까 그거 합치면 한 44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예, 이렇게 보면 48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중도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좀 보셔야 돼요. 진보 25에 보수 27은 비슷하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진보가 더 많기는 어렵다. 네. 여론조사에서 좀 그래요. 많게 나오기도 하지만 많기는 어렵다. 근데 많긴 중도가 어렵다. 이렇게 다수입니다. 여기 연령대별로 보십시오. 중도가 전부 다 한 50% 가까이 됩니다. 심지어는 70세 이상에서도 중도가 43% 나옵니다. 이렇게 중도가 많습니다. 이렇게 중도가 많은 이 케이스탯 조사, 조선일보 케이스탯 조사에서요. 네. 이거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권 교체 여론이 45입니다. 아. 45예요. 정권 재창출해라 29 나왔습니다. 물론 모르겠다가 26이죠. 이 격차가 지금 16입니다. 아, 많이 벌어졌네요. 갤럽에서의 격차가 15였죠. 네. 아니 온라인 조사해도 이게 16이 나와요. 이렇게 그냥 보시면은 이런 흐름은 중도가 많을 때에는 모르겠다가 많이 나오지만 네. 정권 재창출 여론이 우세한 게 나오지를 않는다. 음. 교체 여론이 여전히 우세하다. 요거를 보시면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설명을 네. 예, 먼저 드린 이유 여기 보시면 근데 예. 여기 보시면 중도에서는요. 네. 중도에서는 여기 보시죠. 중도에서는 정권 재창출이 20이에요. 아, 정권 재창출이 예. 20이다. 20밖에 안 되는군요. 예. 2배 차이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조사 방법을 달리 하더라도 예. 정권 아. 교체가 우세하다. 자, 그러면 ARS에서는 네. 제가 이건 패널 조사라고 하셨고 이거는 이제 온라인 패널 조사고요. 네. ARS에서는 ARS에서는 자 정권 교체 이거 리얼미터입니다. 아까 리얼미터. 소개해드렸던 리얼미터 정권 교체 여론이 55.1 네. 정권 연장이 39입니다. 이것도 한번 잘 보세요. 격차가 16이에요. 그렇네요. 그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벌어지고 있죠. 어떻게 조사하든 간에 어떻게 조사하던 간에 정권 교체가 더 우세하게 나오고 예. 있습니다. 아하. 자, 그러면 지금은 그러니까 예. 아까 말씀 주신 거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미래에는 지금 이 불씨를 살려서 보수의 불씨, 예, 예. 보수의 광장의 그 예, 뜨거움을 광장의 뜨거움을 예. 가지고 요걸 불씨를 살려서 나중에 이거를 꽃 피워보겠다. 불씨를 확 태우겠다. 예. 그러면 보통 그러면 뭐 무슨 얘기를 하느냐? 네. 그러면 미래 세대를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래 세대. 미래 세대. 예. 미래 세대가 보수가 약간 더 많다. 그럴 수는 있죠. 약간 많다. 그거는 케이스에서 나타나는 게 미래 세대에서 보수가 27 나오고 네. 이게 20대죠. 30대에서 27 나온다. 요거가 근건데요. 그런데 역시 중도가 다수입니다. 역시 역시 중도가 30대에서 53 나와요. 20대에서 49. 50 언저리죠. 진보가 24인데 거기에 보수가 27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그러면 미래 세대들이 보수 성향을 다 지지하느냐? 그것도 네.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은 이렇게 진보 중도 보수에 전부 다 걸쳐 있다. 중도를 가지고 보수까지도 우리는 중도 보수까지 간다라고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거는 미래에 과연 여기 끝에 네. 지금 만약에 이게 10점 척도거든요. 매우 보수 여기 두 개 합치면은 전 인구의 5%죠. 9점 10점. 그렇네요. 여기에 호소해서는 되지가 않아요. 그렇네요. 이 9점 이게 10점 척도로 측정한 거거든요. 네. 보수가 6, 7, 8, 9, 10을 합친 건데 그게 27이라는 건데 지금 그러면 과연 국민의힘은 어디냐? 네. 어디에 위치했느냐를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서는 20대 민심을 조선일보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총선 공정성 평가에서 네. 전체 공정하지 않았다가 39, 아. 공정했다가 61인데 20대하고 30대에서 공정하지 않았다가 45, 51 예. 나왔다. 아. 대선 공정성 볼게요. 네. 대선 공정성도 공정하지 않았다가 39, 공정했다가 61인데 20대에서 49, 30대에서 50 공정하지 않았다라고 본다. 네. 예. 그런데 사실 요렇게만 보면 20대, 30대는 총선이나 대선이나 그 결과와 무관하게 선거 과정이라든지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선일보 해석을 제가 뒤를 100%다 소개해드리긴 좀 그렇고요. 네, 어떻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면 네. 총선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다라고 평가하는 게 선거 관리 측면에서 공정하지 않거나 선거 제도가 공정하지 않거나라는 측면에서도 응답하시는 분들이 있겠으나 결과적으로 따져가지고 20대 국회의원이 몇 명이냐, 네. 30대 국회의원이 몇 명이냐 이렇게 그렇게 따진다면 볼 수 있겠네요. 정치권의 전반적인 문화와 풍토 여기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다. 우리 청년들의 입장을 누가 대변해 주느냐. 또 청년들은 기후 문제라든지 조금 새로운 어떤 정치 현안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기성 정치는 경제 쪽에 치우쳐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는 공정하게 우리도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공정하지 않았다라는 게 더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우리 모두 20대에는 기성세대의 정치 시스템, 어떤 문화, 풍토 전부 다 거부하는 경향이 있죠. 네.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총선이 공정했다라는 평가가 압도적으로 만약에 20대에서 또 30대에서 높다라고 한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하죠. 공정하지 그러네. 않았다가 더 많은 건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상으로 이제 예. 보는 게 다가 아니다. 이렇게 꼬집어 주셨고